안녕하세요. 저는 골반장기 탈출증과 최소 침습, 로봇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장 김수림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골반장기 탈출증에 관한 내용인데요. 골반장기 탈출증은 말 그대로 골반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탈출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골반장기라고 우리가 이제 여성들에게서 명명하는 경우는 가운데 자궁을 기준으로 자궁 앞쪽에 방광, 그다음에 자궁 뒤쪽에 소장이라든지 직장 같은 이제 이런 기관들이 골반강 안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골반강 안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질환을 골반장기 탈출증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골반장기 탈출증이라고 이제 생기게 되는 원인은 골반저를 이제 우리가 트램펄린처럼 지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이제 골반저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이나 연부 조직들이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약해지면서 생기게 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중년 여성들 3분의 1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하게 되고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다른 골반저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골반강 안에 자궁을 기준으로 방광, 장, 소장들이 위치를 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결체 조직이 이제 우리가 받쳐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해지게 되면서 빠지게 되는 거를 골반장기 탈출증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기는 주요 원인은 노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폐경, 갱년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복부 쪽에 보통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부 지방층이 늘어나게 되면서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체중이라든지 비만 같은 것들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한 이제 질식분만을 몇 명을 했는지 출산력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10kg 넘는 양수와 아이를 배 안에 갖고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복압 상승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유전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엄마나 할머니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이 보통 골반장기 탈출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보통 이제 따님이라든지 손녀들이 이제 이 질환을 갖게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또 이제 인종적으로 봤을 때는 백인이라든지 흑인, 이제 황인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의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백인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자궁을 적출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여부가 될 수 있고요. 또한 과거에 요실금이라든가 다른 골반저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수술을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또한 이제 복압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만성 변비라든지 천식, 그리고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것들로 지속적으로 복압을 높이게 되는 상황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골반장기 탈출증이 발생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현대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굉장히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도 초고령 사회로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세계 평균에 비추어 보아도 거의 이제 2050년이 되면 4배에서 6배까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보통 이런 골반장기 탈출증은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가속화되라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보통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제1의 질병군으로 꼽히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령화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서 이런 이제 골반저 질환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이제 치료법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사회 문제가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방광 앞쪽에 이 자궁 앞쪽에 있었던 방광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자궁 앞쪽으로 방광이 위치해 있으면서 여자들의 질강 안으로 이쪽을 받치고 있던 골반저의 이제 연부 조직들의 근육이 약해지고 인대가 약해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방광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질강 안으로 튀어나오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천여막을 넘어가게 되고 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이제 보통 저희 외래에 오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메추리알 만한 게 뭐가 나와요. 혹은 뭐 들락날락해요. 뭐 야구공만한 게 나와요. 뭐 주먹만한 게 뭐가 나와요, 선생님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이제 방광이 질 밖으로 튀어나와서 생기는 방광류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실제 MRI를 찍어보게 되면 거의 질 밖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주먹만큼 튀어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방광류의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방광류는 골반 안에 정상적으로 방광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질 밖으로 돌출되는 경우들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궁 뒤쪽으로는 소장과 직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장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이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직장 위쪽에 있는 소장이 튀어나오는 걸 소장류라고 얘기하고, 소장의 일부가 질벽과 직장 사이로 튀어나온 상태를 저희가 소장류라고 명명합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방광은 제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이런 소장이 앞으로 이게 야구공처럼 튀어나온 모양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장류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진찰을 하면서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의 움직임이 만져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소장이 튀어나왔는지 직장이 튀어나왔는지를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직장류라고 해서 소장 아래쪽에 있는, 아까 이제 위쪽에서 튀어나왔던 장이 소장류였다고 하면 아래쪽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장을 직장류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방광류나 소장류처럼 질강 안으로 이제 이런 직장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질박 안으로 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이제 직장이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변을 잘 못 보는 배변장애라든지 변비 같은 것들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MRI를 찍어보게 되면 장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보이는 이런 양상으로 관찰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자궁 탈출증이죠. 자궁이 이제 제 위치에 있지 못하게 되고 자궁이 슬슬 질강 안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하게 빠지는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들락날락 뭐가 있는 경우로 보이게 되고, 이게 이제 약한 정도를 떠나서 중간 정도의 상태가 되게 되면 이제 천여막 근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아예 이제 들어가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심한 형태는 자궁이 완전히 튀어나와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남자처럼 뭔가가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돼요, 선생님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바로 이렇게 완전 자궁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기 힘들어지는 케이스들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에서 만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자궁이 정상 위치에서 있지 않고 아래나 위쪽으로 이동해서 자궁의 일부나 전체가 질을 통해서 빠져나온 것을 자궁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자궁 골반장기 탈출증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하나고요. 보통 한 개만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2개 이상. 네, 방광이라든지 자궁이 같이 나온다거나 방광 자궁 질이 전부 다 나온다.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뭔가가 튀어나오게 되면 이제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골반장기가 탈출되게 되는 병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위험 요소라고도 하고 병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원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겠죠. 나이가 들면서 이런 근육들이라든지 인대가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노화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전적 요소가 있습니다.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은 이제 우리가 키가 크고 작은 것처럼 이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양이 모두 다르게 되는데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인이냐 황인이냐 흑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어쨌든 백인들이 멜라닌 색소가 작기 때문에 이제 엘라스틴이라든지 콜라겐의 이런 양들이 이제 굉장히 작게 태어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잘 빠지게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완경을 겪게 되면 급속도 이제 이런 호르몬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런 이제 완경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골반장기 탈출이 잘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완경 후에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골반적 근육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비만이죠. 우리 이제 전체 체질량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완경을 거치게 되면 복부 비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골반장기 탈출증이 더 잘 생기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이제 우리 BMI, 체질량 지수가 높아지는 것들보다도 뱃살이 찌는 경우들에는 골반장기 탈출증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보통 이제 요실금 있거나 골반장기 탈출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반드시 뱃살은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병실
진료실에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변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압을 올릴 수 있는 만성 폐해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내과적인 치료도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같이 교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궁을 뗀 기왕력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요실금이라든지 다른 동반하는 골반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잘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골반저 근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이제 이런 가지고 있던 것들을 파괴시키면서 이제 이런 골반 장기가 탈출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장기도 탈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성 성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하고 여러 비뇨부인과적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 고립감도 느끼시고 우울증도 느끼고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병원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되게 되면 염증이 심해지면서 폐혈증이 일어난다거나 양쪽에 이제 요관이 눌리게 되면서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로 골반장기 탈출증이 우리 곁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게 되면 31.7%, 심평원에서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골반장기 탈출증으로 진료를 보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을 때 31.7%, 거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골반장기 탈출증을 가지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향후 한 45%,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이 이런 골반장기 탈출증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80세 이상에서 거의 10% 이상의 여성들이 골반장기 탈출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이 살아가면서 10명 중에 1명은 골반장기 탈출증으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병이고 굉장히 흔한 질병이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있겠지만 언젠가 한 번은 저를 만나야 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골반장기 탈출증 환자는 요실금이라든지 과민성 방광 이런 것들과 같이 이제 발병률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보통 이런 증상으로 제일 많이 오시는 거는 이제 아래에서 피가 나서 염증이 생겨요, 출혈이 생겨요, 이런 것들로 오시고 분비물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골반통이 계속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하시는데 성교통이 생기게 되고, 또한 이제 성기능 장애도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의 질 저하도 일어나게 되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폐혈증에 수신증, 신부전까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다라고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골반장기 탈출증은 진단을 할 때는 보통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이제 저희가 실제로 얼마나 나았는지 시진, 눈으로 보게 되고요. 촉진,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경을 넣어서 실제로 얼마나 빠졌는지 저희가 힘을 주게 하는데, 이제 발살바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고, 보통 저희가 어머님들이나 할머님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똥을 싸는 것처럼 힘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발살바수기고요. 보통 이제 귀를 막고 숨을 최대로 꽉 참은 상태에서 아래로 힘을 주라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똥을 싸는 것처럼, 똥 끊는 것처럼 힘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나았는지를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고, 보통 저희가 진단을 하는 기준은 천여막을 기준으로 합니다. 천여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질 입구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 입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cm를 이제 우리가 병기 2단계 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이제 우리 힘을 주면 뭐가 들락날락거려요 선생님 하는 정도가 보통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2단계에서 골반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불편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것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일을 할 수 없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2단계 이상의 환자는 수술을 하셔야 될 적응증이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80, 저 환자들은 90 넘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치매나 사실 인지정의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똥 싸는 듯이 힘을 주세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힘을 잘 환자들이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힘을 잘 주지 못하게 되면 환자를 그냥 일으켜 세워서 저희가 실제로 이게 얼마나 내려오는지 눈으로 보게 되고요. 또 실제로 나와 있는 기관들이 어떤 것인지 만져보게 되면서 진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찰을 하게 되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쨌든 증상이 있는 들락날락하는 2단계 이상의 환자들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얘기를 하셔야 되는 단계다. 반드시 이 정도에는 병원을 내원하셔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골반장기 탈출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과 수술적 치료 방법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들, 기침을 계속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침을 계속하시면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내과적으로 기침의 원인이 되는 것들은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변비, 만성 변비가 계속 있다고 하면 이것도 계속 힘을 주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변비들을 계속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내과적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체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를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외래로 만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체중 조절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몸무게 조절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고, 특히 뱃살, 유산소 운동을 굉장히 늘리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려서,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은 다른 수술적 치료를 하시든 비수술적 치료를 하시든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반드시 환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운동이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이제 이런 비수술적 치료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뭐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고, 케겔 운동. 사실 돈을 들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는 케겔 운동입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젊거나 아직 근육을 훨씬 더 단련시킬 수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케겔을 하셔야 되겠고, 나이가 많으시고 어쨌든 골반장기 탈출증이 나오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어쨌든 평소에라도 한 번씩은 이 케겔은 꼭 하셔서 이건 해주셔야 되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케겔 운동은 뒤에서 저희가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병원에 오시게 되면 뭐 생체 대먹임 치료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앱이 개발돼서 집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생체 대먹임을 할 수 있는 치료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앱으로 다운받아서 하실 수도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게 잘 되지 않는다 하면 이제 질강 안으로 뭔가 저희가 삽입을 합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뭐 이제 장치를 삽입을 한다거나,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폐사리 치료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폐사리 치료는 수술을 못할 만큼 굉장히 이제 전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 수술을 해야 되지만 수술을 할 수 없는 분들에 의해서 저희는 보통 권장을 하고, 수술을 하실 수 있으면 사실 수술 치료를 하시는 것들이 골반장기 탈출증에는 첫 번째 치료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폐사리가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진단을 받으시고, 이런 경우가 필요하신 경우라고 하면 폐사리를 유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병원에 가시면 자기장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장 의자에 앉아서 스스로 케겔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 힘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자기장의 의자에 일정 시간 동안 앉아서 치료를 해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치료 방법도 있으시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PT장에 가시면 덜덜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저희가 병원에서 자기장으로 돌돌이를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들도 요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증거들이 많이는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치료다라고 저희가 권유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술이 무섭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봐도 되는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만나시게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배를 열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배를 열지 않고 아래로만 배에 아무 상처 내지 않고 질로만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이제 배꼽에 구멍을 하나 뚫고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로봇 수술 워낙 저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 수술하시는 방법들도 치료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술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비수술적 치료로는 케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케겔 운동을 하실 때는 사실 정확한 근육을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잘 자극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럼 정확한 근육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소변 검사 하실 때 소변 중간요를 끊어주는 그런 근육이 골반 저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쉽게 조임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똥을 끊는 그런 근육들이 골반 저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운동을 하실 때는 항문을 조인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되고, 똥을 끊는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되고, 소변을 끊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골반 저근이기 때문에 개를 자극을 시켜야 되는데, 최소한 3초 정도 조이고 3초 이완을 하시는 거를 기본 세트로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저근만 운동하기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눕든 앉든 서든
어느 상태든 케겔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골반 저근에만 수축을 하셔야 되겠고 이게 어설프게 배에다 복근을 운동을 하신다거나 그다음에 엉덩이 둔근을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쪽에 압력이 들어가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요실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골반 저근에만 가장 편한 자세에서 골반 저근만 운동하실 수 있도록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하루에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하루 3세트 이상 저희가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보통 한 세트는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 비뇨부인과에 거의 대목격인 병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환자들한테 이걸 붙여놓고 케겔 운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눕거나 앉거나 가장 편한 자세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유지를 하게 만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3초간 조이고 3초간 이완을 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겠고 최소 10회 이상, 이제 10회에서 15회 정도 세트를 기준으로 아침 여기 하나 더 넣으셔야 됩니다. 점심, 저녁 3세트 이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저희가 사실 제가 요게 케겔이 효과가 있을 정도로 하시려면 얼마나 돼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케겔은 사실 이런 우리가 항문 조임근에 알통이 생길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PT를 해서 근육이 생기는 보통의 기간은 얼마 정도 되죠? 한 6개월 되시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빠짐없이 날마다 6개월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근본적으로 더 단련을 시키고자 하신다고 하시면 조금 더 오래 5초 이상 지속하시고 5초 이상 릴렉스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케겔을 6개월 정도 하시면 확실히 골반 저근에도 도움이 되시고 보통 이런 탈출증에도 약간 정도의 차이도 있으시고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압성 요실금도 확실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성 성기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케겔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하시라라고 저희가 권장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체 대먹임이 있죠. 실제로 이런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를 병원에서 저희가 보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근전도라고 해서 근육에 이런 근육들을 이제 연결을 시켜서 실제 이 골반 저근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 보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달기도 하는데 압력을 측정해서 실제 5초간 유지가 되고 압력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보면서 저희가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이제 검사자들이 손가락을 질강에다 넣고 저희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케겔을 시켜보면서 손가락을 넣으면서 이게 실제로 잘 조여지는지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기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앱 검색해 보시면 앱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고요. 실제 이제 기계를 연결하시고 이 앱을 틀게 되면 비행접시가 막 날아다니게 되고 이 비행접시를 떨어뜨리려면 골반저 근육 운동을 하시면 그걸 맞춰서 떨어뜨리는 이런 앱들도 굉장히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즐겁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단히 좀 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실제 근육을 덜덜이처럼 근육을 해주는 바이브레이터가 들어있어서 근육을 막 이제 단련을 들들들들들 단련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이제 여기에 압력계가 달려 있어서 실제 골반 저근을 얼마나 잘 조이고 있는지 압력을 측정해서 보는 방법들도 있고 여기 이제 무게추들이 달려 있는데 이 안에다가 무게추들을 다 각각을 넣어서 점점 무겁게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무게를 점점 늘려가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무게를 늘려가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기구들도 있고요. 실제 그냥 자체가 이제 똑같은 모양인데 무게만 다르게 우리가 무게 친다고 얘기하죠. 그거를 점점 무게를 늘려가면서 골반 저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제가 나중에 강의 다 후에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자기장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이렇게 저희가 병원에 오시거나 하시면 여기 안에 자기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서 이게 실제로 환자의 골반 근육에 전달을 해주면서 근육을 덜덜이처럼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보통 10분에서 30분까지 여러 가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대로 이제 세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또 이제 집에서도 홈케어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옷을 벗고 되거나 아니면 전용 레깅스를 입고 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극들이 이제 이런 근육들의 자극을 주는 형태로 자기장 원리로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해주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라고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는 폐살인데요. 수술을 못하는 환자들한테 이제 저희가 비수술적 치료로 써볼 수 있는 병원에 써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디바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것들은 보통 이런 종류.
들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란 형태로 이거를 이제 앞쪽에 이걸 막아주는 공간을 막아주는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통 구별이 되게 되고 저혈병원을 쓰는 것들은 보통 이제 이런 종류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쓰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앞에 이제 동그랗게 나와 있는 건 노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폐살이는 복압성 요실금도 같이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복압성 요실금이나 골반장기 탈출증은 사실 첫 번째 치료는 수술을 하실 수 있으면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고 나머지를 관리하시는 것들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셨던 이런 폐사리들을 이제 이런 지지하는, 상대적으로 병기가 낮은 환자들은 지지하는 폐사리 정도만 해도 충분히 삶을 살아가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이 관리가 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단계가 조금 높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공간을 잘 막아줘야 압력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튕겨 나와 버리는 수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단계에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폐사리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물질 질강 안에 넣으셔야 되는데 이물질을 오랫동안 이런 살들의 유치를 시키게 되면 거기 안에서 염증도 생기고 분비물도 생기고 이제 그거 자체로도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제 치매 환자라든지 요양병원에서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폐사리를 넣어놓고 잊어버리게 되면 이게 안쪽에서 이제 썩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혈증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폐사리는 반드시 본인이 관리하실 수 있는 환자들한테 넣으셔야 되겠고, 외국에서는 사실 원래 아침에 본인이 넣고 저녁에 본인이 빼시고 하고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환자들은 사실 그런 거에 익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소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상처라든지 염증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받으시면서 폐사리를 유지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통 병원에서 하는 거는 수술적 치료고, 골반장기 탈출증에 사실 첫 번째 치료는 수술적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배를 개복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진로만, 구멍을 뚫지 않고 진로만 수술하실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방광류를 교정할 때 쓰는 저희가 전질벽 봉합술, 그리고 이제 방광류 주변으로 주변 조직들이 빠졌을 때 쓰는 이제 옆질벽 봉합술, 그다음에 이제 직장류라든지 앞에 보셨던 소장류들이 빠졌을 때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후질벽 봉합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궁을 떼고 나머지 기관들이 이제 내려와 있는 것들을 원래 위치로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천극 인대 고정술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 장미골근 고정술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자궁 척골인대 고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다른 것들을 열지 않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감 구멍 안으로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도저도 아닌, 사실 굉장히 이제 90세 넘어가시는데 수술을 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하지만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우리 중환자실에 굉장히 오래 누워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아예 질을 막아버리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많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질식으로 교정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방광이 앞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방광 앞을 원래 이제 질벽이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막이 막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하얀색 벽이 다 녹아버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벽이 요만큼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빠지게 되면 이게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가 환자의 피부를 열고 방광류 피부를 열고 들어가면 요만큼의 막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저희가 이제 원래 모양대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인대기 때문에 굉장히 잘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서 원래 모양대로 잘 저희가 봉합을 해주고 이거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피부를 한 번 더 꼬매고, 그래서 굉장히 이건 저희가 이제 손으로 많은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방광류를 교정을 하게 되면 원래 위치로 방광이 교정되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광 옆쪽으로 이제 빠지는 구조물들이 빠지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구조물들이 녹아 생긴 거기 때문에 이 구조물 옆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잘 꼬매서 만들어 드리게 되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이런 이제 저희가 수술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뒤쪽으로 이제 아까 말했던 직장류라든지 소장류가 빠지게 되면 이제 뒤쪽 벽이 이제 이게 다
이제 늘어나서 빠지게 되는 거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뒤쪽 벽에 이제 이런 하얀색 막들이 다 녹아서 다 없어지고 요만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대로 어떻게든 다 박리를 해서 끌어붙여서 저희가 이제 요 모양대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 모양대로 만들어서 이 앞쪽에 피부까지 지탱을 해주게 되면 이제 원래 모양대로 교정이 되는 수술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님들 80세, 이제 70세 후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수술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앞에 있는 교정술뿐만 아니라 이제 자궁이 빠지게 되면 자궁을 떼고 나머지 이제 쳐져 있는 이 기관들은 위쪽에 원래 자궁이 달려있던 기관들로 저희가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 미골근에 이제 걸어준다거나 이런 자궁을 지탱하고 있던 자궁 천골 인대에 걸어준다거나 이런 고정술을 같이 시행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해부학적 구조로 이제 회복이 되게 되는 저런 수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술이 굉장히 힘든 환자들, 이제 이런 꽤 오랫동안 저희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양쪽에 요관이 눌려서 신부전이 올 것 같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이런 것들을 간이로 막아서 질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식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 또는 젊은 환자들, 이제 어쨌든 재발을 굉장히 막아야 되는 환자들, 요즘에는 이제 사실 기대 수명이 거의 한 90세를 넘어가시기 때문에 이제 보통 5, 60에 수술을 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30년을 쓰셔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재발률이 높습니다. 이런 수술들은 수술을 한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원래 5년 안에 재발률이 20%가 넘는 병이고요. 이건 나이가 들게 되면 계속 처지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구조들을 다 저희가 보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재발을 효과적으로 막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재발들이 굉장히 예상되는 환자들한테, 그리고 중앙부가 많이 빠져 있는 환자들한테는 이제 재발을 최대로 막아주고 성기능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물망을 심어주는 수술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개복을 한다거나 복강경을 한다거나 로봇을 한다거나 이런 수술들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개복으로 하는 모든 수술은 복강경이 가능하시고요. 복강경으로 하는 모든 수술은 로봇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런 수술법들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환자가 배 안에 뭐 이전에 골반염을 너무 심하게 앓았거나 아니면 수술력이 너무 많아서 유착이 너무 심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로봇이나 복강경에 진입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개복을 하고 주변에 있는 이제 구조물들을 저희가 이제 다 당겨서 모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개복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보통 개복이나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들은 이제 천골, 질골, 천장골을 이제 고정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물망을 대서 딱 고정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제 그건 뒤에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질거리술들을 통해서 재발을 최대한 막고 성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수술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옛날에 1990년대 전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수술은 개복 수술로 이루어졌죠. 사실 1980년대 저는 전부 다 이렇게 인시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수술을 잘하는 서던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을 만큼 이제 그런 수술들을 했었지만, 이게 이제 1980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팬티 라인 아래로 여성들은 굉장히 이런 상처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 개복에 이제 이런 인시전으로 바뀌게 됐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진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복강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개복 수술로 했던 수술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질부 자궁을 떼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그물망을 연결을 시켜서 원래 해부학적 구조를 우리가 회복하게 해줄 수 있는 구조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이걸 개복수로 저희가 많이 했던 골반장기 탈출증의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19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오게 된 복강경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처음에 나왔던 3포트, 4포트, 5포트, 6포트라고 해서 구멍을 환자 배에다가 3개, 4개, 5개, 6개 정도를 뚫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열지 않는 것만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복강경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보통 한 12년 전, 저희 이제 산부인과 영역에는 12년 전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요게 복강 하나 만든 단일 공술로 변화를 하게 되고, 이제 이 구멍 하나만으로 뚫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 배에서는 절대 상처가 보이지 않는 수술법까지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개복으로 수술을 했을 때 이런 그물망들을 뒤에다가
청골에다가 이제 고정을 시켰던 이런 수술들을 복강경으로 이제 복강경 기계들이 들어가서 여기를 똑같이 열고 들어가서 고정을 시키는 복강경 수술로 진화가 되었고요. 현재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싱글포트라고 얘기하는 단일공 복강경은 1.5cm를 엽니다. 그래서 환자가 보통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보통 이 복강의 그 배꼽 두께는 2cm를 넘어가지는 않는데 작은 경우는 거의 1cm, 이제 많이 뚫으면 한 1.5cm까지 해서 수술이 끝나고도 전혀 상처가 보이지 않는 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진화가 되었죠. 수술적 방법이. 그래서 앞에 있던 수술들은 다 이제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상처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구멍을 한 개 뚫면 이게 제 손인데 여러 가지 저희 이제 보조자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기계들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복강경을 지나서 이제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2007년부터 이제 로봇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복강경은 사실 이제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고, 로봇은 사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이제 날렵하게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많은 수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빈치도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세대를 거듭하면서 2007년에 1세대를 기준으로 지금의 현재 4세대 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고, 4세대에 이제 여러 개의 포트를 뚫는 멀티포트 XI 모델과 그다음에 현재 저희 병원에 들어와 있는 단일공 모델, 똑같이 저희가 이제 복강경 단일공으로 하는 것처럼 로봇이 구현할 수 있는 단일공 모델이 지금 현재 이제 입고가 되어서 저희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쓰고 있는 SP 모델의 로봇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하고 있는 이제 얼마 전에 했던 저희 환자 같은 경우는 62세 여왕이었고 분만력이 4회였습니다. 자연분만을 4번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23이죠. 보통 아주 뭐 크게 뚱뚱하지도 그렇다고 크게 날씬하지도 않은 이제 정상인 우리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 뭐 이런 것들로 수술을 받았거나 질병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5년 전부터 아래쪽으로 이제 골반의 통증이 굉장히 약화가 되면서 질부에 뭐가 만져지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선생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2년 전부터는 이게 이제 들어가질 않아요. 라고 해서 저희 외래로 오셨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들어가질 않으니까 아래에 뭐가 달려있는 것처럼 걷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일하시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자고 일어나면 잠깐 들어가 있는데 아침에 좀 걷고 나면 다시 내려오고, 선생님 저는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2세면 굉장히 젊은 나이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30년은 더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렇게 내려와 있으시니까 성기능도 굉장히 약화가 되고, 성교통도 심하고, 통증도 있고, 그다음에 하기도 싫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고요. 또한 이제 수술 전에 제가 골반 진찰을 했더니 자궁이 이제 3도 정도 빠져 있었고, 앞에 보셨던 방광탈이라든 직장탈이 2도 정도 빠져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보셨던 SP 모델로 수술을 했고, 현재 저희는 이제 로봇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배꼽의 두께 2cm를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2cm로 저희가 수술을 해드렸고요. 수술 끝나고 난 배꼽의 모양인데 사실 이제 지금이 수술을 끝나고 났으니까 인신적 자국이 보이기는 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원래 배꼽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크게 상처를 남기지 않는 수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로봇이 질로도 들어갑니다. 굳이 배에다 구멍을 뚫지 않고도 질 안으로 질부접근으로도 하는 로봇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어떤 수술을 하든지 가능한 한 저희는 환자에게 흉터를 남기지 않는 수술로 진화했고, 이런 수술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제가 하고 있는 제 환자 수술 영상이고요. 뭐 이제 영상을 틀어드릴 수는 없으시니까, 그래서 요 SP 앞에서 보셨던 모델이 이렇게 배꼽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2cm를 열고 실제 이런 팔들이 움직이면서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골반장기 탈출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고에서도 31%라고 하면 사실 3명 중에 1명이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누군가는 1명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발생하는 것보다는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몸무게입니다. 우리가 뭐 나이를 안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완경을 오지 않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변화니까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되,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체중이니까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셔야 되겠고, 뱃살은 절대 찌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꾸준히 이거는 이제 하셔서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수술적 치료나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케겔입니다.
케겔은 그냥 평생 하시는 운동이다. 숨 쉬는 것처럼 하신다. 하루에 3번은 내가 케겔은 꼭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보통 저희가 10kg 이상의 짐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시는 걸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무거운 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어머님들이나 할머님들이 이제 손자 주시고, 손녀 주시고, 딸 주시고, 아들 주시려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고 지고 다니는 문화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 이고 지고 많이 다니시는데, 그거 하시면 빠집니다. 절대 안 되고, 또 이거에 가장 사실 직업적인 원인이 굉장히 큰데, 저희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굉장히 골반장애 탈출증이 많습니다. 누워있는 우리 환자들을 굉장히 간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환자들을 들고 나르는 일만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직업적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무거운 거를 들고 번쩍번쩍 들고 허리 위로 들고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들고 일어나는 반복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계속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골반장기 탈출을 일어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는 밭에 앉아서 쪼그려 일하시는 어머님들, 그다음에 또 뭐 도배일 하신다고 쪼그려 앉으시는 어머님들, 또 우리나라는 사실 좌식 생활이 아니라 와식 생활이기 때문에 쪼그려 앉으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저희한테 수술 받으러 오시라고 하면 집 구조부터 저는 다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침대 구조, 좌식 생활 다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 쪼그려 앉는 건 안 되십니다. 상 들고 다니시는 건 안 되시고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변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비 계속 오시면 이게 계속 힘을 주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드시고 변비를 예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만성 기침을 유발하는 흡연은 당연히 안 하셔야 될 거고, 천식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이런 내과적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같이 치료를 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창피해 하셔가지고 말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 진료실에 오셔도 제 눈을 잘 안 쳐다보세요. 이런 걸로 저 오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어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건데,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1이, 우리나라 3분의 1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옆 사람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머님의 친구들은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다 같이 가지고 계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는 뭔가 증상이 있으시면 주변 사람에게 말하시든 따님에게 말하시든 며느님에게 말하시든 말하셔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빠져서 오시면 굉장히 큰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술도 커져야 되고 비용도 커지고 합병증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 전에 오시면 빨리 치료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렸는지 인정을 잘 못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왜 걸린 게 아니라 아기들 잘 놓으셨고 잘 키우셔서 걸린 겁니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분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잘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시어머님, 어머님, 친정어머님, 할머님 계신다고 하시면 목욕탕 가셔서 한 번씩 꼭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뭔가 나와 계시면 손잡고 병원에 오시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 못하시고 혼자서 가슴앓이 하시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너무 심하게 악화되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호미로 막아야 될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되시니까 반드시 그 전에 오셔서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저희 이제 환자분들은 굉장히 이거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선생님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삶을 누리시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기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확인하러 오신다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오셔서 진단받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들이 조금 나오셨는데요. 치료 뒤에 재발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재발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전 세계적으로 5년 안에 수술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20%가 넘게 재발을 합니다. 5명 중에 1명은 수술을 받으셔도 재발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고도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거는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 빼시는 거 하셔야 되고, 케겔 하셔야 되고, 아껴 쓰셔야 되고,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라고 하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리기 때문에 재발 굉장히 높은 병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항상 평소에 잘 예방하시고, 발생하셨다고 하시면 치료하시고도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소 침습으로 받을 때 마취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환자마다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허리 마취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전신 마취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폐 상태, 전신 상태, 여러 가지 질환, 그리고 이제 받게 되는 최소 침습 치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할 거냐에 따라서 환자에게 가장 최적의 마취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고 이건 수술 당시에 상황과 좀 저희가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마취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골반 부위에 지속적으로 무거움이나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증상은 탈출증과 관련이 있나요? 하라고 하셨는데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갱년기 주변이라든지 꼭 갱년기가 아니라 이제 중반이 40대 중반, 3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포지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서 이제 무거움이나 압박감을 느끼서 골반통이라고 얘기하는 만성 골반통 굉장히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허리나 여러 가지 다른 근육들의 문제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뭐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단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네요. 아침에 썰님이 주셨는데 어머니가 폐경 후에 골반장기 탈출증이 악화된 것 같은데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 교과서에도 보면 바르는 호르몬 치료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2단계가 1단계가 되는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호르몬을 치료를 하시게 되면 좋아지는 거는 이런 이제 우리가 폐경 후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호르몬 때문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결체 조직들을 조금 더 단단하게는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시니까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는 호르몬 치료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폐사리를 착용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이 관리만 잘하시면 장기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관리하는 시점을 놓치게 되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관리를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안에 있는 연부 조직은 나이를 먹기 때문에 점점 얇아지면서 50대에 착용했던 거랑 60대에 착용했던 거랑 70대에 착용했던 거랑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착용하시게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수술을 저는 하실 수 있으면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것들이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사리는 수술을 안 하셔야 되는 분들, 수술을 할 수 없는 분들한테 저는 권장하지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폐사리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탈출증이 발생하고 추가 출산 계획이 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탈출증의 교정은 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가족 계획을 다 끝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출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출산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교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대에도 사실 골반장기 탈출증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제 20대에 발생하는 골반장기 탈출증은 어르신들하고는 좀 다르게 골반에 있는 자궁목만 이렇게 코끼리 코처럼 이렇게 길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결체 조직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경부만 잘라내고 나중에 임신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추가 치료를 해드리고 이렇게 발생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 좀 발생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지케어, 네, 이지케어 도움 됩니다.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기계 중에 하나가 있고요. 뭐 제가 여기에 다른 conflictable interest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보통은 이런 근육을 도와주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홈케어 기구들이 이제 이런 근육들을 잘 자극을 시켜주시면 혼자 이 케겔을 못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꾸준히만 하시면 홈케어는 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네, 많이 아픕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산부인과 저는 거의 모든 수술을 다 하고 있는데요. 뭐, 아기 낳는 수술부터 암 수술까지 다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수술 중에 가장 아픈 수술이 이런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한 달은 엄청 많이 아프다고 얘기를 드리고, 보통은 일주일까지는 이 수술 괜히 했다고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데, 한 달이 지나면 하길 다 잘했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일주일만 참고 넘어가시면 큰 문제 없다라고 저는 처음에 얘기하고 들어갑니다. 로봇과 일반 수술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를 드리면 사실 로봇은 이제 굉장히 4세대까지 진화를 하면서 이전의 로봇들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4세대 SP를 보게 되면 제가 복강경에서 보는 시야보다 한 10배 정도 훨씬 좋기 때문에 훨씬 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이런 관절의 각도들이 제가 지금 손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강경은 이게 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반면에 이제 로봇이 나오게 되면서 제 손을 거의 똑같이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복강경 수술보다도 로봇 수술을 훨씬 더 좋아하는 편이고 더 잘
박리도 되고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6.5cm 작은 군종이 있는데 경부 쪽에 있어서 질이 아래로 처지고 있다고. 이거는 위치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경부 쪽에 있는 작은 군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매달려 있는 군종인지 아니면 아래쪽에 매달려서 자궁을 끌어내리고 있는 건지 굉장히 이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래쪽에 있어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처지고 있는 문제를 발생하게 할 만큼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면 교정은 좀 하시는 게 좋겠고,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삶의 나이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호르몬 치료도 하셔야 되고 하는 기간들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근종들이 너무 큰 사이즈들은 나중에도 조금 문제가 되실 수가 있어서 이게 증상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는 근종이라고 하면 수술적 치료를 꼭 하셔야 될지는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응증의 차이는 사실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복강경은 로봇 수술로 다 할 수 있고요. 로봇 수술도 복강경을 할 수 있습니다만, 로봇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요 수술의 용이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꼬맬 걸 두 번도 꼬맬 수 있고, 또 우리가 꼬매는 방법도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직접 시술하는 복강경은 사실 이제 의사의 피로도하고도 관련이 있고, 손떨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로봇은 사실 로봇이 그냥 가만히 자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 요인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 비용은 사실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사실 저는 그만큼의 비용의 차이가 있을 만큼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시야나 여러 가지 이제 용이성 면에서는 확실히 로봇 수술이 저는 복강경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 여기까지 좀 받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골반장기 탈출증은 사실 굉장히 저희가 외래에서 많이 만나는 질병이기도 한데, 골반장기 탈출증은 말씀을 잘 안 해주시고 병원 어디로 가야 돼요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주변에 말씀 주시면 전문의들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단계에 따라서 많은 치료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신다고 하시면 저희 병원으로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더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